김순례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했던 말을 믿고 옷도 가장 고운 걸 골라 입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이소정은 이미 표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표는 2장뿐이었어요. 순례의 것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요양원에 계셔야죠.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소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주위에서 사람들이 힐끗거렸어요. 순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멈칫했어요. 여기 계약서요. 도장만 찍으세요. 더 이상 집에 계시면 저희 힘들어요. 소정은 마치 쓰레기 버리듯 말했어요. 아들 박준호는 한 발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순례는 아들의 눈을 찾았지만 아들은 피했어요. 공항 안내 방송이 울리고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는데 자신만 버려졌다는 사실이 서서히 피부로 느껴졌어요. 순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손잡이를 꼭 쥐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어요. 비가 내린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발걸음은 점점 단단해졌어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그 순간 그녀의 등은 꼿꼿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불도 꺼진 채였어요. 늘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하고 맞이하던 소정의 목소리는 없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물 한 병과 오래된 반찬통 하나가 전부였어요. 순례는 의자를 끌어앉아 한동안 멍하니 거실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 집을 사서 너희를 들였는데 결국 내가 나가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불쌍해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꺼냈어요. 이 금고의 존재는 아들도 몰랐어요. 열쇠를 돌리자 오래된 서류와 통장, 남편이 남기고 간 문서들이 차곡차곡 나왔어요. 여보, 결국 이럴 줄 알았죠. 순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니 세월이 흘렀어도 효력이 있는 문서들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지적받으며 살던 위축된 얼굴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필요한 순간을 위해 남편이 남겨준 것이었고 그 순간이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안경을 고쳐 쓴 뒤 다음에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는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례는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 최병수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남편이 애 믿고 일 맡기던 회계사였죠. 전화를 걸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순례는 조용히 말했어요. 병수 씨, 남편이 남긴 서류 좀 다시 봐야겠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병수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거 아직 가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회사가 커져서 이 지분이 500억쯤은 될 거예요. 그 말에 순례는 놀라기는커녕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미 남편이 허투루 남길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수는 혹시 아들이 알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순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 애는 이 돈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저는 지킬 거고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병수는 필요한 절차와 명예 이전, 자산 재편 방식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순례는 메모를 하며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버려졌던 늙은 여자의 얼굴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주려는 사람의 눈빛이 있었어요.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는 숨길 게 아니라 쓸 때가 되었구나. 그 시각 아들 집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박준호는 노트북 앞에서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소정아, 이번 달 이자도 밀리겠다. 그러자 이소정은 짜증을 내듯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 형편이 아니라니까요. 잘했잖아요, 오늘. 그 말에 준호는 잠시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래도 너무 공개적인 데서 그럴 필요는 없었잖아. 소정은 곧바로 맞받았어요. 당신이 못하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그분 거기 있으면 우리 인생만 늦춰져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고마움이나 미안함은 없었어요. 오직 돈과 여유에 대한 계산만 있었죠. 준호는 혹시 어머니에게 돈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은행에 전화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말은 단호했어요. 해당 계좌는 잔액이 없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가 모르는 사이 순례는 이미 주요 자산을 다른 이름으로 옮겨둔 상태였어요. 부부는 이제 진짜 우리가 주인이네 하고 안심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순례는 멀리서 그들의 이런 생활 패턴을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짐으로 여길 때 나는 너희를 시험해 본 거다. 그녀는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했어요. 순례는 다시 병수와 만나 변호사까지 불러앉혔어요. 이 돈 다 제 이름으로 굳히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노인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눈빛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순례는 남편 회사의 옛 지분을 모아 새 법인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름은 은어롤딩스로 정했어요. 조용하고 우아한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의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일부러 아들과 며느리가 알만한 작은 흔적만 살짝 남겨두었어요. 어머니가 뭘 움직이시나 본데? 하고 뒤늦게 느끼도록요. 순례는 그동안 무시당하면서도 가계부를 정리해왔던 습관 덕에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 이름으로 산 집, 차, 생활비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살았지.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그 흐름을 거꾸로 돌릴 참이었어요. 이 과정은 감정적이기보다 철저히 계산적이었어요. 공항에서의 모욕을 감정으로만 갚으면 다시 상처만 남을 테니까요. 순례는 복수조차 품위 있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위가 며느리에게는 가장 아플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주 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글이 올라왔어요. 공항에서 노모 버리고 떠난 며느리라는 제목이었어요. 누군가 그날의 모습을 찍어 올린 거였죠.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아들이 더 문제네. 저렇게 돈 다 받아먹고 버린다니까. 여론은 순식간에 순례 편으로 기울었어요. 이소정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다음날 회사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걸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기자가 찾아와 물었어요. 혹시 시어머니와 불화가 있으신가요? 소정은 억지 미소로 오해해요라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 무렵 순례는 병수의 도움으로 자신이 500억 자산을 가진 원주인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흘려두었어요. 사람들은 더 놀랐어요. 그 며느리는 500억 시어머니를 공항에 버린 거야? 조롱은 더 거세졌어요. 박준호가 다니던 거래처에서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그런 일에 연루돼 있으면 곤란합니다. 결국 일감이 하나둘 끊겼어요. 부부는 집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어요. 당신 때문에 다 들켰잖아. 당신이 엄마한테 잘했으면 이 사달이 났겠어? 그들이 싸우는 동안 순례는 조용히 신문을 넘기며 차를 마셨습니다. 사회가 대신 그녀의 복수를 해주고 있었어요. 순례는 마지막 수를 꺼내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유산기금의 이름을 바꿔 공개 기부를 하는 거였죠. 행사장에는 지역 인사들과 언론이 모였어요.
순례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젊을 때는 제가 받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 사랑재단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사회자는 그녀가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이 장면은 TV와 인터넷에 그대로 흘러나갔어요. 그걸 집에서 지켜보던 이소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분이 이렇게까지? 순례가 그저 시골에서 따라온 늙은이 정도로만 알았던 며느리는 그녀의 진짜 크기를 그제야 알았어요. 준호도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버린 사람이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 걸 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행사 후 기자가 물었어요. 가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순례는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라고만 전해주세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이 한마디로 복수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며칠 뒤 순례는 조용히 집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사진은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상자에 넣어 보관소로 보냈어요. 이제 이 집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다시 공항에 섰을 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버리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대신 직원들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기사 잘 봤습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순례는 미소로 답했어요. 카페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보며 지난 일을 떠올렸어요. 공항에서 눈물을 삼키던 날과 지금의 자신이 너무 달랐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 살러가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방 바퀴가 바닥을 부드럽게 굴렀어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버림받던 노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돈과 삶을 지킨 사람으로 떠나는 길이었으니까요. 활짝 열린 탑승구로 들어가는 순간 순례의 얼굴에는 홀가분한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었습니다.